YK 김서방기술산책 제90호입니다. 제목은 재현 이야기 58 부속실 재현 건물에서의 안전피난수칙 3 부제로 방풍구조의 부속실 재현 건물에서의 안전피난수칙은으로 했습니다. 1. 앞 제88 내지 89호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부속실 재현 건물, 즉 방풍시설이 없는 건물에서의 안전한 피난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호텔 업무용 빌딩과 같이 건물 외피를 밀폐한 구조, 모든 틈새는 실링 코킹하고 무게방창, 그러니까 고정창들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비층에는 방풍구조 출입문이 2중, 4중, 이것이 계단실까지 생각하면은 4중문이 되어 있고, 또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 그런데 재현은 부속실 재현을 적용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방풍구조, 방풍시설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 계단실 플러스 부속실 승강로, 거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것이 일체화되어서 연돌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층에서 보면 계단실 기압이나 부속실 승강로 기압이나 거실의 기압이 똑같고, 그러나 각 층의 기압은 이제 그 연돌 효과에 의해서 다릅니다. 겨울철로 예를 들어 보면은 하층일수록 이제 점점 낮아지고, 고층일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런 이제 꿀떡 효과가 전체적으로 계단실, 부속실, 거실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존재를 하는 건물이다. 예를 하나 건물을 들었는데 60층 건물로서 피난안전구역이 30층에 있는 그런 건물의 예를 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즉 이제 30층까지인데 1구역이 1거실구역, 2거실구역 또는 상거실구역, 하거실구역으로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거실구역이 29층까지 있고 30층이 피난안전구역이 있다. 그래서 위는 31층에서 60층까지라 있다. 그래서 이제 꿀뚝 효과를 보면은 동절기에는 이렇게 하부 거실구역이 중성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양압, 아래로는 이제 음압이 존재하고, 이쪽이 이제 상부 거실구역을 본다면은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45층 부근에 중성면이 있고, 위로는 양압, 아래로는 음압이 형성되는 이제 모양을 이제 보이게 된다 하는 그림입니다. 이 화재실의 상황은 앞 제88, 89호에서 같이 스프링클러가 아마 작동한 화재실로 생각해서 이 부속실에 필요한 기압은 12.5파스칼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부 거실구역 아래 30층 부분이죠. 거기에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2층에 불이 났다. 이렇게 해서 2층에서 로비로 들어가는 문 3이 이제 닫혀 있다면은 부속실 양문 1, 2 출입문이 동시 개방되더라도 부속실 걷기는 밀폐된 계단실로 이게 계단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3이 닫혀 있으면은 여기 부속실 걷기는 이 문이 열려 있어도 이리로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로 이제 화재실로 들어가는
방연작용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 거실과 직상층 3층의 이제 피난인들은 계단실 하부 1층 부근으로 이제 몰려갈 것입니다. 1층 로비 부분에서는 방풍 자동문들이 해제되어서 대기압이 될 수도 있고, 방풍 자동문을 이게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층에 있던 피난 군중들에 의해서 이 피난 이게 열이 이어지면은 그거는 두 문이 개방되는 상황이 되어서 방풍 해제된 거와 같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비는 대기압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로비를 통해 5개로 나가려고 계단실 3을 이제 열게 된다면은 1, 2, 3이 동시 개방된 상태가 되지요. 1, 2, 3이 동시 개방된 상태가 되면은 계단실 하부 및 화재실이 대기압화 되죠. 이것은 필요한 부속실 기압 12.5파스칼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제88보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화재실 연령기가 계단실로 유입되어서 계단실 상부로 상승하고 계단실이 더워져서 심한 꿀뚝 효과가 생길 것이며, 그리하여 계단실 상부는 연령기가 올라가서 짙은 연기로 충만할 것이고, 계단실 상층부에 충만한 연기들은 피난안전구역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29층, 28층 그런 순으로 높은 중성면 이상의 층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피난수칙은 로비 문 3회 개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따라서 소방대의 진입도 허용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피난안전구역 위 상부거실구역, 거기서 31층에 화재가 났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단실 상부의 옥상으로 개방되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다면은 여기서 볼 때에 이제 상부 거실 구역이 여기입니다. 31층에서 60층까지 있다. 그런데 이게 계단실에서 볼 때 옥상 문이 출입문이 닫혀 있다면은 이거는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난이 일을 거쳐서 피난안전구역, 여기도 3회 문이 이제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은 피난안전구역도 밀폐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부속실로 급기된 바람이 이렇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하여 급기가 이 방연 역할을 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 밀폐 상태가 유지되는 한은 부속실 기압도 이제 상당한 기압으로 이제 형성되지요. 그 거실 기압보다가 몇 파스칼 높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화재실 기압보다 상당히 이제 높은 기압으로 형성되어서, 그리고 이 저쪽에 계단실 쪽으로 문이 열려도 그리로 바람이 나갈 수가 없으므로 그 화재실로 그 급기된 바람이 방연을 위해서 잘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실의 기압을 이제 올려주는 것이 되어서 화재실의 연기 배출도 이제 더 잘 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계단실로 연기가 이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계단실 상부 옥상 개방문이 닫혀 있어 계단실이 밀폐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주 재연이 원활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부에 있던 피난인이 옥상으로 피난하겠다고 옥상문을 개방하거나
옥상에서 소방대가 계단실 상부 출입문으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계단실의 그 밀폐 상태를 이제 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하부의 음압을 배가시키는 작용을 아래 그림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31층에 화재실의 연기를 계단실로 흡인하는, 빨아당기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상 피난이나 옥상에서 진입은 금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론을 잠시 설명을 해 본다면은, 이렇게 계단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밀폐된 상태로 있으면은 중성면이 거의 맨 가운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하 바늘 구멍 개방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은 어떤 분들이 상하에 개방이 있어야 꿀떡 효과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서, 이 밀폐지만은 상하 바늘 구멍이 이제 개방되어 있다, 그러면 꿀떡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그냥 조크성 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깥과 안의 압력이 같은 곳입니다. 델타 P 이퀄 제로입니다. 그 공식을 잠시 보면은 여기 델타 PIO라는 것이 내부에서 본 외부와의 차압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본 외부와의 차압, 외부는 대기압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압력이라고 불러도 되고 계기압력이라고 이제 불러도 됩니다. 그 압력은, 이 계산실의 압력은 외부 기온과 내부 기온, 절대 온도를 환산한 온도와 이 중성면으로부터의 높이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공식에 꿀떡 효과 계산 공식에 기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두 온도와 중성면으로부터의 수직 높이 단위는 이제 파스칼로 나옵니다. 꿀떡 효과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상부만 덜렁 크게 개방되었다, 옥상문이 열렸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외부 기압과 내부 기압이 같아집니다. 즉 중성면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면은 차압이 제로인 것이다. 그래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은 이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온도가 같으면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31층 부분의 기압은 이렇게 되던 것이 배로 확 커지는 결과를 낳아서 진공이 요만큼 있던 진공이 이렇게 2배로 확 커집니다. 50파스칼 기압이 있던 것이 100파스칼 기압으로 막 증가된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50파스칼이던 화재실 연령기가 마이너스 100파스칼인 계단실로 확 빨려 나오게 되어서 계단실을 확 연령기로 오염시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 피난에 대한 고찰. 하부 거실 구역이나 상부 거실 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외부와 밀폐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라면은 내부 피난, 즉 화재실에서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부 거실 구역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로비로 피난한다는 것이 이제 안 됩니다. 따라서 수칙을 만든다면은 로비 피난은 금지한다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부 거실 구역에서는 이제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가는 건 되지만은 옥상으로 피난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야 하고, 소방대가 옥상에서 진입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게 방풍 밀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떻게 동원되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은 금지된다.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은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건물 밀폐 상태가 깨지는 상황은 이제 허용되지 이제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칙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지켜지기는 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밀폐구조 방풍시설이 된 빌딩에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서 방연 기압은 12.5파스칼 이상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부속실 재현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방대의 옥상 진입이 이제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 로비층 진입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칙도 마찬가지 88보와 같이 화재실 탈출이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 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재실 문이 닫히고 외부로 탈출해야 한다. 뭐 군대 작전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으로서 보완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화재 시에도 로비의 방풍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즉 로비 극기가압을 하고 또 옥상 출입문 부분에도 극기가압 무슨 에어 커튼 등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풍을 하는 것, 거기에 계단실 기압이 깨지지 않도록 현재의 기압 유지를 한다는 것, 꿀뚝 효과가 있으면 그것도 제거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계단실 극기압을 추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롯데타워에서는 계단실에 극기압을 하고 있죠. 그게 계단실과 부속실이 이제 동시 재현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도 꿀뚝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롯데타워에도. 그래서 여기도 꿀뚝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승강로까지도 꿀뚝 현상이 없도록 하는 극기가압 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하여 가성비가 좋은 이제 방안을 창작해냈습니다. 그것을 2년 전에 논문과 유튜브로 설명 제시하면서 특허 출원도 해서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의 특허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올 2월 10일에 소방기술사회 재연위원회에서 발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5월 3일 소방청 주최 관계자 회의에서 저의 생각을 문제 제기했으나 실증 시험하자는 결론을 냈고,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실증 시험은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올해 내로 될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 지난달에는 지금의 재현 설계는 불법행위이다, 그거를 시정시키라 하는 그 국민 제안을 소방청에다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유튜브도 열심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재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창작한 재연 방법에 대해서 보다 쉽게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아닌 상식적인 말로 설명하는 아주 쉬운 재연이라는 제목 내용의 영상을 이제 만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